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헌TV의 정주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군과 미군의 반격에 36개 주력랑 친 김일성입니다. 먼저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 9월 15일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한 인민군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군의 참전이 없을 것으로 알았던 김일성은 메가더의 반격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어느 시 군당의 조직은 정지 상태에 빠지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도망쳤다고 합니다. 경기도당 격리부에서는 현금 280만 원의 대금을 버리고 도망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일성이 이끄는 인민군 지도부가 위기감을 느낀 것은 9월 27일부터입니다. 김일성은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기 하루 전인 1950년 9월 27일에 도당 위원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와 당 조직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합니다. 담화 요지는 적들의 침공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켜 강력한 반격 집단을 형성하며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민군의 후퇴는 급히 마련된 이날 회의를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김일성은 10월 1일 국군과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때 몹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평양에 방어태세도 구축하지 않고 낙동강에 포위된 수만의 인민군의 구출 대책도 세우기는커녕 자신이 평양을 떠나기 이미 열흘 전에 아들 김정일과 딸 김경희를 만주 장춘으로 피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30째 볼가를 타고 평양 북쪽으로 달리다 청천강에 승용차를 버렸습니다. 평양 함락 8일이나 앞선 10월 10일에 중국 국경 근처로 도망을 갔습니다. 크루시초프의 회고록에서 김일성은 자포자기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본격 후퇴 준비는 군과 유엔군이 잇따라 38선을 돌파하던 무렵인 10월 초부터입니다. 10월 9일 김일성은 평양북도 강계를 임시 수도로 결정한 뒤 주요 기관과 단체들을 모두 철수시킵니다. 또 평양 주재 외국 공관은 평양북도 국경 도시인 만포진으로 이전했고, 이틀 뒤인 10월 11일 김일성은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자는 내용의 방송 연설문을 발표합니다. 그야말로 자기는 혼비백산 도망가는 처지임에도 전 인민군에게 6가지를 명령합니다. 1. 일보도 퇴각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이 이상 퇴각할 장소가 없다. 조국과 인민은 자기의 무장력인 인민구대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진지를 사수할 것을 요구한다. 2. 우훌분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는 전투에 있어서 위험한 우리의 적이다. 부대 내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무기를 버리고 명령 없이 전장을 떠나는 자들을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인민의 적이며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할 것. 6. 전선 또는 전장에서 도주하는 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자를 포착하기 위하여 전선 또는 군단, 사단의 주의관들은 금년 10월 15일까지 독전대를 조직하여 후방 경계선에서 방어하는 부대와 연합부대에 소속시킬 것. 독전대의 지휘관들은 전장에서 도주하는 모든 군무자에 대하여 그들의 죄상에 따라 그 자리에서 사형 또는 처벌부대에 인도할 권리를 부여한다 했습니다. 북조선 노동당 중앙본부라고 인쇄된 용지에 메모한 것을 내용을 보면 빨치산에 의한 반동 축청을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반동 숙청이라 함은 인민군이 폐주하기 전에 이미 투옥하고 있는 반공 인사들을 처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동 숙청, 침범되었거나 침범되고 있는 지역의 반동에 대한 숙청은 빨치산이 이것을 집행한다 고 명령했습니다. 남한 내 점령지의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반동의 숙청은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남한 지역에서만 인민재판으로 학살을 당한 민간인이 12만 2,799명, 강제 납북자가 8만 4,532명, 북한 지역 인민군이 주력부대가 민간인 학살한 것이 19,930명, 특히 주목할 것은 전남지방의 전체 학살의 7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남한 민간인 학살을 비롯하여 인민군에 대한 무차별 처형도 강행하도록 정치학습과 사상교육을 했습니다.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져야 한다. 도피분자, 요원전파분자와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밀정 및 파기분자를 적발, 가차없이 숙청하고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후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김일성 자신이 후방입니다. 김일성을 반대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동분자, 비협력분자, 도피분자를 적발하여 무자비하게 숙청하라. 국군 장교와 판검사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면장, 동장, 반장 등은 인민재판에 붙인다. 악질 반동에 대해 복수하려는 것은 극히 정상한 일입니다. 이처럼 김일성의 지시와 교육 어록을 보면 6.25 사변은 민족 통일을 가장한 반김일성주의자와 반공주의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김일성이 저지른 양민 학살 계획과 통계는 온 천하에 공개되어야 하고 반드시 전범으로 그의 일가의 세습자들을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은 전세가 역전되자 신변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로지 자신만의 은신처를 찾기에 다급한 나머지 황망한 그의 처세는 마치 뒤가 급한 강아지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모든 책임을 동지들에게 다 전가했습니다. 차후에 흔들릴지도 모를 북한 내 최고 권력자의 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썼는데 김일성은 피난 와중에서도 각종 정치, 군사 집회를 수없이 열어 오직 경쟁자를 숙청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1세기의 유일한 세계 최고의 빈국이 김일성은 일사후퇴 때 국군과 미군이 철수하자 미군의 재건권이 무서워 평양의 외곽에 지하 방공호를 파놓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영건을 정탐문에서 평양 시내 곳곳을 돌아보고 상황을 살피고 안전을 담보한 후에 지하 방공호에 나와서 자기 사무실로 왔다고 합니다. 그때 겁먹은 김일성은 모든 군사기지를 지하 요새화했습니다. 군수품 공장도 지하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은 각자 지하에 집무실, 특각, 방공호를 개미집처럼 지하에 구축했습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닌 오직 유아독존의 독재자요, 민족 상잔의 비극을 안긴 전범자요, 반역자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정주원TV의 정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